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첫째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손을 내밀 때 나 아무개입니다 할 때 부르는 그 이름,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름은 하늘에 신고한 여권과 같은 것이다. 즉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출생한 순간에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이름을 이제 하나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이제 여기라 하면은 하늘에다가 신고한 거나 똑같습니다. 여권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겠다는 여권 같은 것입니다. 팔자를 거슬린 이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하나 놓고 풀이를 하겠습니다만은 팔자를 거슬린 이름, 바로 왜 천명을 외면했나? 이 하늘이 내려준 이 천명이거든요. 이 내가 태어난 것은 그냥 뭐 어떻게 예정을 해가지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무슨 뭐 예정을 해놓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이 태어난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늘의 뜻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민년 경술월 병신일 갑옷이 이 시에 맞춰 난 사람도 또 예를 들어서 오시락에도 11시 반에 난 사람도 있고 40분에 난 사람도 있고 50분에 난 사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시라는 것은 4시에서 이렇게 넘어간 시이기 때문에 오시의 어디만큼까지는 4시에 여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명을 할 때에 아주 그 출생시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장명을 하거든요. 또 이름이라는 것은 이거 뭐 이 풀이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하늘이 내려준 하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진 않아요. 즉 이 풀이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호랑이도 호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사람이라고 붙어 있고 인간이라고 붙어 있지만 길가에 잡초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뭐 두 말을 나위가 없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이름에 대한 그 학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주음오행, 뭐 삼원오행, 획수오행, 뭐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오행에 붙어요. 나의 획수오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따져도 제가 한학자입니다. 획수라는 것은 한문의 획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고자를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획이거든요. 다섯 획자입니다. 오획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뭐 이렇게 모양만 갖다 쳐도 사전에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옥편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옥편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뭡니까? 이제 옥편을 보고 이 한 글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인지를 모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수다. 그러면 이 물수변에 들어가서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이 획자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것은 이게 열십자로 봐야 될지 입구자로 봐야 할지 이런 놓고 볼 때에 이제 아리송할 때에 찾기가 어려우니까 획수로 찾습니다. 그러면 다섯 획자에 가서 딱 찾아보면은 한문 전체에 다섯 획에 해당되는 글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색인, 즉 말하자면 글자를 찾는 데 필요한 획수지 무슨 이게 오행이 붙는 획수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중간에. 그래 가지고 이름에 이제 뭐 획수 오행 또 뭐 가자로 시작되고 뭐 나자로 시작되면 무슨 뭐 목이니 금이니 뭐 이렇게 전혀 근거도 없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무슨 글자 하나를 이렇게 뭐 바다해자로 예를 들잡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뭐 획수 오행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게 뭐 화다. 근데 이제 자원 오행에 보면 이게 수가 맞거든요. 왜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자원 오행은 중요해요. 자원이라는 것은 글자의 으뜸, 즉 말하자면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글자의 근원, 이 글자의 뿌리. 그러니까 이 자원 오행은
맞아요. 이거 하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해자 하나를 놓고도 무슨 오행에서는 획수 오행에서는 뭐 금이 되고 이 자원 오행에서는 수가 되고 또 무슨 뭐가 있어 또 뭐 삼원 오행인가 뭐 이런 것은 또 뭐 토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보면 이게 맞고 저걸 보면 저게 맞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한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말하자면 자원 글자의 뿌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뭐 자원오행, 뭐 음영오행 이런 것이 없을 적에 이순신 장군이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이름 이렇게 씁니다. 순임금 순자예요. 예. 이순신 신하신자. 또 이순신이 또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 장군도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은 묻혀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만큼 알려지질 않았죠.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분들이 이 이름을 보면은 순임금이 순임금 숫자입니다. 우리 역사의 고대 이래로 어느 임금님 시대가 제일 사람이 살기 좋았냐 그러면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임금과 순임금.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순임금의 시대에 순임금의 신하가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부친이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순신 해가지고 무슨 뭐 오행 따지고 진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자원 오행이니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군인 이순신 이건 아주 순수하다는 순자거든요. 믿을 신자고. 예. 아주 순수한 마음, 아주 나라에 대한 충성한 마음, 믿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진 거거든요. 그분들 다 이렇게 이름 석자를 다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백 년 흘렸어도. 그런데 이름을 요즘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생아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이름을 집니다.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에 이제 뭐 무료 장명 막 이렇게 막 떠 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만 갖다 넣으면은 남자 여자 구별해서 넣으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몇 개. 이걸 보고 이제 이름을 지는데 장명을 하는데 아니면 또 어디 탤런트 TV 이 방송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아주 멋있게 연기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좀 떴다. 그러면 또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 어떤 인기 있는 역할을 했던 그 이름을 또 따서 이렇게 이 암흑이다 박암흑이다 이렇게 지은 사람들 참 답답해요. 왜 그러는 거니? 지금 2022년 10월 10일이면 엊그제입니다. 금년이 이민년이죠. 지금 현재가 경술월입니다. 경술월이라는 것은 10월 8일부터서 11월 8일까지가 경술월이거든요. 그럼 이제 10월 10일 날 병신일 날 태어났어요. 오시로 내가 한번 잡아봤어요. 오시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오시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갑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 이제 신생아입니다. 엊그저께 태어난 10월 10일 날 오시에 태어난 이 아이는 하늘에서 이 아이를 내려줬죠. 사람마다 다 하늘의 명입니다. 태어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내려보낼 때 어떠한 임무를 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신생아에게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이민년 경술월 병신일이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오시에 갑오시에. 그러면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화의기를 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인오술이 있어요. 인오술. 그래 지지에 화국 이것보다 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국을 따라서 화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요 병화로 태어난 이 아이는 상당히 명랑하고 말도 잘하고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 해주지 않습니까? 편인인데 그러니까 편인의 편제에 또 편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이 조금 남자지만은 눈치가 빠르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아주 민첩합니다. 성격으로 봐서 화끈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게 뭐냐? 전부가 뿌리가 있어요. 갑목은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병화는 오화에도 술토에도 인목에도 뿌리가 있고, 또 경금은 술토, 신금 여기에 또 뿌리를 내서 든든합니다. 임수 역시 여기에 또 뿌리가 있죠. 신금 속에. 그래서 천간에 있는 네 글자가 편인, 편재, 편관 이 네 글자가 전부 지지의 근을 통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통근이라는 것은 하늘이 땅하고 서로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뿌리를 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떠한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공직자가 될 수가 있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이잖아요. 관이 여기에 비록 뿌리를 두었지만 인오술의 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수가 지지의 병궁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관인데 조상궁에 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직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 진출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이 여기가 비록 떠 있지만은 금생수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운이 이렇게 오술 이렇게 해봐서 만약에 지지에 인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운이 흐른다면은 너무 화가 강해가지고 금이 약화되고 해서 금생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취약점이 뭐이냐? 이 수가 좀 약하거든요. 그걸 당하니까 화에 대한. 그리고 목이 조금 약한 편이죠. 목이 여기에 화우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여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목생화 이렇게 해서 갑목이 사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약하다. 수와 목이 약합니다. 화와 금은 강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남자아이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여자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임무를 받았냐 이거예요. 이 화라는 게 이 금이란 게 화극금 하잖아요.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이건 지금 무슨 어떤 모양이 나오기 이전에 철을 의미합니다. 철, 쇠. 화의 임무는 나무를 기르는 임무도 있습니다. 병화의 첫째 임무는 나무를 기르는 임무인데 가을에 나무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을철에는 거두어들이는 계절이기 때문에 마무리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기르는 일보다는 화극금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 금을 녹여서 어떤 아주 잘 재련시켜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화극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가 다 이렇게 뿌리가 다 있고 하지만 오행 중에서 무슨 용신 찾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금을 녹이면 물에다가 식혀야 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고 또 금을 녹이려는데 병화가 힘이 부족할 때 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 생활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가 비록 가을 이 술이라면은 이제 해가 이제 서산에 진 후에 어두운 밤입니다만은 오시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서산에서 넘어와서 떠가지고 정오의 태양이 돼서 상당히 밝습니다. 그러면 목이 좀 취약하지 않아요? 목의 기운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생화는 계속 되어야만 되니까. 그래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의 기운을 담고 목의 기운이 보조해주는 이런 이름으로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편에도 찾기 힘든 그런 오행으로 때 맞추느라고 무슨 수, 목 이렇게 해가지고 금생수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 있는 것을 찾아가 옥편에도 없는 글자를 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도저히 이 사주하고는 전혀 부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목이냐, 자원오행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 자가 들어가요. 이게 목이거든요. 성을 가진 사람도 이 씨는 이 목에 해당이 됩니다. 나무목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나무니까. 예. 그래서 이자도 목에 해당이다.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 근자지 않아요. 이런 그 옆에 나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 수를 보충하려면 반드시 물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수가 들어가려면 이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가 출생시가 11시 반 이후 12시 전이다 할 때와 또 그 이후에 1시 반까지의 그 시간 타임을 봐가지고 또 태어난 곳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났냐, 강원도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대전에서 태어났냐. 이런 걸 전부 종합을 해서 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이민년 경수를 병신일 갑옷이 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서울 출생 갑옷이하고 전라도 저기 땅끝 해남 출신 갑옷이하고 또 틀립니다. 살아가는 그 사주가 방식이 운명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이름을 갖다 이렇게 한문의 뜻이 아주 깊은 이순신처럼 그 장군의 이름처럼 나는 그 요순 시대의 순임금이나 연임금 시대의 신하로 그런 시대의 신하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순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이 글자 자원, 이 자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 글자의 근원. 예를 들자면은 이 땅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가 땅진가 이걸 봐가지고 자세히 이걸 의미를 그것다 부여해가지고 이름에다가 이걸 넣어서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주의 어떤 그 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줘서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이걸보다 주류무체라고 그래요. 주류무체. 즉 말하자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막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일생을 편안하고 아주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좋은 그 배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지. 지금 하늘의 뜻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전혀 여기에 이제 지금 화가 강해가지고 화가 지금 약간의 화를 지금 좀 제압해 줄 필요가 있는 사주인데 여기다가 화기운이 아주 강한 뭐 이런 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오행의 획수하고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지어 놓으면은 불난 데다가 휘발유 뿌리는 식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수가 이렇게 필요하는데 토를도 갖다 또 이 흙토가 들어가는 무슨 이름을 갖다 쓴다든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어떤 장명가한테 가서 뭐 돈을 주고 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나중에 그러면 왜 이름이 엉망진창이냐면은 A라는 장명가한테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A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뭐 길동이라고 지었더니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이 아이가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산다 이렇게 해서 부모 입장에서 참 좋다고 지어가지고 과연 내 자식 이름이 그야말로 좋은가? 그래서 이제 B라는 장명가를 찾아갑니다.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뭐 지식인 난에도 무엇이 어떻고 뭐 그냥 이렇게 선전했다니까 가서 이제 지어보면은 이 이름을 갖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름 잘못 지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제 C라는 장명가를 찾아가게 돼요. 이 사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뭐 이건 이렇고 여기서 토가 어떻고 금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뭐 이 아이는 뭐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장명가 세 사람을 찾아다녔을 때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합치가 되는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과거에 무슨
뭐 200년, 300년 전에 써먹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죠. 뒤집어졌다고 해야지. 그런 세상에서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오행, 장명법이라는 게 없어요. 예, 지금, 이게 중국이, 삼국 통일하고, 이후에, 이 백제 신라 고구려가 통일된 이후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뭐라고 상술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지금 좋다고 다 쓰고 또 자기들이 또 어떻게 막 해가지고 가미를 해서 거기다가 이런 한자에다가 갖다가 무슨 이건 금이다. 한문에가 무슨 금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목의 기를 담고 있든지 금의 기를 담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른 얘기에서도 요가 이제 은이라는 그 은자입니다. 금, 은, 동 할 때에 이 은이라는 글자를 분명히 쇠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금으로 보는 거거든요. 금기가 강해요. 그런데 이거 토로 되어 있어, 토. 예. 그게 또 무슨 오행으로 보면 또 이게 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 가당키 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하늘이 노하다, 하늘이 노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늘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거거든요. 예. 하늘은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에 이런 은자를 가지고 무슨 목이다 토다 이렇게 해서 부르라고 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하늘이 세상에 내려갈 때 직업까지 취직까지 시켜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났으면 내가 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아는 만큼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그 운명에 맞게 이름도 짓고 부르고 그게 불러줌으로 해서 물론 타고난 팔자가 중요하지 어떤 이름을 하나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팔자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왕에 불러줄 이름 이렇게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의 이름 잘 지어놓고 그러니까 큰 공 세워가지고 수백 년 지난 후에도 지금 참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하지 않아요. 본받고 그런 식으로 이름은 함부로 지면은 전혀 사주에 도움이 안 된다. 또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집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요. 만약에 그 집안의 장이 이제 물론 바깥 남자가 이제 장이 되겠죠. 응? 그러면 그 사람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사주에 아주 필요한 게 예를 들자면 화라고 그럽시다. 화가 아주 필요해서 화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화운이 오면은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좀 팔자가 펴지고 이렇게 돼 있는 팔자인데 여기다 대고 무슨 화기운이 아주 뭡니까 화가 필요한데 화기운을 북돋할 수 있는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이 들어가든가 화가 들어가든가 그래야는데 여기다가 물이 들어간 이름이라든지 금이 들어간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슨 그 강아지 이름을 지었다. 그 아주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강아지도 일종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입니다. 요즘에는 고양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양이나 이런 것도 강아지도 기왕 기르면서 장명을 해서 불러주면 오죽 좋아요. 예. 그 집안에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내가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예. 나는 어떤 강아지를 아주 수기운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숫자, 셈천자 써가지고 수천이라고 지어줬어요. 번성했잖아. 그렇지만 그 강아지는 조금 희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갈되어서 피부 건조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도 안 되고 나이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안락사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기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나무가 필요다, 또 무슨 뭐 을목이 필요한 사람은 화초가 필요다 해서 여기 이제 화초로 들어갑니다. 이 글자가, 요런 것이. 그러려면은, 가정에다가 이제 뭐 창가에다가 이 화분을 키운다든지, 그 화분이 클 때에 가만히 집안에서 보세요. 태양이 있는, 햇빛이 있는 쪽으로 반드시 고개를 그쪽으로 숙이고 그쪽으로 커갑니다. 왜 그러냐? 태양을 봐야 되잖아요, 태양. 이 을목이라는 것은, 화초라는 것은 태양 없으면 못 큽니다. 햇빛을 봐야지. 그러니까 방 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도 창문이 환한 쪽으로 이 화초는 고개를 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듯이 이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 동물 고양이 하나를 놔두고도 뭐 그냥 길동이라고 합시다. 길동 이름이 이 사람한테 호주한테 아주 필요한 그렇다. 그러면 계속 얘를 길동이라고 불러줌으로 해서 그 집안에 어떤 번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장명은 함부로 하늘의 뜻이 이 천명이 정해준 내가 천명으로 태어난 내 사주팔자에 제일 중요한 게 죽을 때 이름은 죽은 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지만 이름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를 그냥 무슨 인터넷에 떠도는 무슨 소위 스스로 자칭 장명가 이게 이 보면요 개명 무슨 뭐라더라 무슨 뭔 증명서 같은 게 있어요. 예, 다 아주 그냥 대통령 위에 붙어 있는 용 그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글을 뜨더니 이 아무개 그냥 이렇게 해서 총 탈락 천년생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개명해라고 이렇게 장명했다고 주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이렇게 지어서 홍길동 이렇게 지어서 그러면 문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니 이대로 부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전부 허세고 어떤 과시욕이거든요. 사람을 속이려고 유인하는 겁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런 걸 보면 이거 좀 그럴듯하니 대단하다 싶으면 공적으로 공인된 정부가 인정해준 장명가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없어요. 장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인가를 내고 무슨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협회가 있다고 해갖고 내가 협회장이다. 또 거기에 무슨 사무총장이다 막 이래가지고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돌려서 하면서 우리 이렇게 서민들이나 국민들을 갖다가 현혹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름은 이 부모님이 이 한학을 좀 했다. 적어도 이 장명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명심보감 이후에 이제 소학, 대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감 있고 이후에 이제 중용 이제 사서삼경으로 들어가거든요. 대학부터 맹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경, 서경 이렇게 해서 논어가 들어가고 우리가 사서삼경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명심보감 정도 이건 통달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이 좀 있어야 그 한문의 한문의 뜻이라든지 자원, 한문의 근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글자라도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디를 본다 눈으로 그러면 영어로 하면 see 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7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한문에가 이렇게 눈을 옆으로 이렇게 사시해 가지고 본다는 의미를 담는 글자가 있고 또 누구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어디를 똑바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본다는 글자가 또 책을 들여다본다는 글자가 있습니다. 본다는 그 글자 하나에 의미 무엇을 본다는 의미 하나에 7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여기다가 부합되는 이름을 여기서 빼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불러줘요. 계속 불러주면은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좌우간? 그러나 그 결과에 확실히 그렇게 있다 이런 이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줌으로 해서 손해볼 건 없다. 이것이 장명인 겁니다.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두시고
이름을 신생아 이름을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 신생아 때에 제일 한 번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은 그 다음에 개명을 해도 그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정이 이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아호라는 게 있어요. 아호. 예, 요새 닉네임도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이름대로 놔두고 아호를 하나 지어가지고 사인할 때 그걸 쓰면 그것도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